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어서 결국에 이제 변호사도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라고 해서 곧 믿을 건 아니고요. 때로는 또 법률 전문가를 사칭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게 한때는 뭐 파키아오 코인이라고 그런 것도 있었죠. 파키아오 코인이나 뭐 연예인 누가 뭐 연관이 됐으면 또 쉽게 넘어가서 이제 투자를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지금 3월부터 지금 유명인 사칭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 계정들 이런 걸 통해서 유명인을 사칭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유명인이 나서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거의 요즘에는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본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명인들이 나서서 가상화폐나 주식을 투자 권유하는 사례는 첫 번째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유명인들이 가담한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뉴스에 나온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결국 투자자의 피해로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명인이 사칭하는 경우, 실제 유명인이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모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유명인을 내세워서 그 지상파 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까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중단되고 뭐 수사가 개시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런 경우들 모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런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과 증권사밖에 없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임명한 그 판매 대리자 또는 중개업자들 외에는 판매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든 투자 권유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죠. 그 워너비였나요? 소지섭 씨가 모델로 나와서 또 뭐 그거 믿고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뭐 요즘 보면 홍진경 씨도 자주 나오는 것 같고 존리 또 김미경 뭐 이런 유명인들 특히 이제 일반인들하고 좀 소통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SNS를 통해서 소통이 원활하고 아마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권유를 하는 사례가 많고요. 그래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1,000건 이상, 1,2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TF를 결성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유명인들 차원에서 뭐 어떻게 대응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최근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미경 강사나 뭐 존니 대표 등이 많이 사칭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었죠.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범정부 TF가 구성되기도 했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좀 줄어들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뜬금없는 얘기입니다만 다시 시더스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시도수구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뭐 2차 마케팅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으로 옥중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가끔 문의가 오거든요. 2차 마케팅을 해야만 피해 구제를 해주겠다. 그게 새로운 투자 사기 수법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데 왜 다시 돈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런 여러 다단계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2차 마케팅을 이용을 해서 재투자.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인지 부조화 상태를 이용하는 또 다른 사기 범행이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기를 당하기 가장 쉬운 피해자, 먹잇감은 직전에 사기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요. 1차 마케팅의 피해를 2차 마케팅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참 문제인데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진짜 뭐 가서 이렇게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도 안 믿거나 내 말을 안 믿고 이제 저쪽 범죄를 기획한 사람들 말은 믿는단 말이죠. 그게 믿고 싶은 걸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범죄가 사기 아닙니까?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런 범죄가 사기일 텐데요. 그 피해를 당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전에 저한테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전에 문의를 모집책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하위 모집책일 수도 있는데 사전에 저한테 문의를 하면 제가 꼭 하지 마세요. 반드시 터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안 멈추세요. 안 멈추시고
한 달, 두 달 가서 중단이 되고 피해가 발생되면 소급해서 그때 변호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해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제 말의 영향력이 제 의뢰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이걸 범정부적으로 좀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국가가 나서서 어떤 금융 교육을 한다면 그 말은 들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확인해 보니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소비자 즉 투자자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교육을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어떤 단체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고 그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이제 금융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생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이 뭐 요즘에는 매체가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좋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런 SNS가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의 어떤 오프라인 공간에서 장소를 대여하거나 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다단계 플랫폼이 강연장이 생기면 아예 금융 교육을 거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나 단체가 나서서 금융 교육을 통해서 이런 투자 사기에 유인되지 않도록 그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좀 미약하고 작지만 사업자 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결성이 돼 있거든요. 이제 사업자 협의회에서 그런 교육을 준비해 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결국에 국내 다단계 방문 판매나 또는 다단계 판매, 뭐 후원 방문 판매 이런 여러 단체들이 여러 방식의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자 단체에서 결국에는 지금 저희 다단계 판매 거래 규모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판매원들의 수익도 판매원의 수는 늘어나고 1인당 판매원들의 수익은 좀 줄어드는 그래서 이제 판매원들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코인 다단계,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가상화폐를 동원하다 보니까 거의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 중국, 말레이시아, 그렇죠. 싱가포르, 뭐 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외국으로 국내 자산이 빠져나가는 이거 통제할 수 없는 규모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아주는 게 이 국내에 있는 이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좀 시너지가 나겠죠. 결국에는 범죄를 막으면서 판매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니까 사업자 단체에서도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고 또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수령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뭐 상호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직접 판매 산업협회나 뭐 두 공제조합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자 협의회 이런 데에서 이런 금융교육을 좀 준비해 주시면 이제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 판매 업체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참,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재정거래나 채굴 외에 이제 또 하나의 투자자 모집 방식이 유저 모집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 다 되어 있는데 유저를 많이 모아서 이제 수익을 내서 주겠다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유저 모집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카카오나 메타, 페이스북, 그다음 쿠팡 이런 데서 이제 유저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 처음에는 유저 모집할 때 다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유저들로부터 어떤 회사가 돈을 받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거죠. 서비스만 무료로 제공하고 네. 유저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단계 투자를 유치하는 회사들은 유저 모집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넣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어떠한 방식의 투자자 모집도 넘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뭐 가입하는데 돈 294만 원씩 내고 카카오 가입을 하라고 그러면 누가 가입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뭐 회원 모집도 유저 모집도 안 될 뿐더러 자기들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금융 교육이 조금만 진행이 돼도 충분히 그 허위 사실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수원 변호사님 모시고 다단계 방식으로 하는 코인 투자는 대부분 불법이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유명인을 사칭한 뭐 리딩방이나 이런 거는 100% 사기다. 말씀드렸고 금융교육 절실하다는 거 직판협회나 양 공제조합에서도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수원 변호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